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J 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입니다. 저희 이제 또 생생 토크로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 좀 그래도 특별한 주입니다. 파더스 데이. 네, 파더스데이고 또 뭐 퀸즐랜드 전체인지 브리즈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퀸즐랜드 전체일 것 같아요. 내일 또 학생들 다 네네. 쉰다고 그래서 네네. 좀 학생들 얼굴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도 학교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갔는데. 네네. 오늘은 저희 어떤 소식으로 이제 전해드릴 거냐면요.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데, 이제 메트로 인스펙션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엊그저께에 이제 뉴스 발표도 됐고, 이제 이 메트로에 대한 개선 그리고 확장,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브리즈번이 이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네네. 상당히 뭐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이제 브리즈번이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는 브리즈번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심하죠. 네, 출퇴근 시간에 뭐 어지간한 하이웨이는 다 막히는, 시티 네. 쪽으로 향하는 하이웨이는 거의 다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이걸 좀 개선하려면 결국 이제 대중교통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이용률을 높이는 그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는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메트로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존에 설계했던 메트로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하고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추가되는 익스텐션이라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 좀 더 확장되는 메트로의 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걸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생생 정보를 통해서 이제 전달드렸던 게, 최근 한 달 전 정도부터 대중교통비가 이제 50센트로 해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대표님 이용해 보셨는지? 저는 아직 이용 안 해봤는데, 아이들은 네네. 이제 굉장히 부담 없이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50센트면 뭐 여기서 시티 가는데 네네. 가까운 곳에 버스 네. 스테이션 있으면 뭐 시간도 오히려 좀 짧게 걸리고 부담 없이 뭐 한 서너 시 모여가더라도 뭐 한 2불, 뭐 2불 50이면 가니까. 네네. 우리 가족도 5명인데 네네. 시티까지 가는데 2불 50이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2,000, 한 2, 300원 정도?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괜찮은 매력적인 그 가격이죠. 네. 근데 이 메트로가 이제 뭐 이제 확장된다는 이런 소식 가운데서도 사실 저희가 이제 대표님과 미리 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게 확장된다는 소식이 덜 와닿았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파크앤라이드 그런 구역이 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이 저한테 확 와닿지 않는데, 이런 유용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무엇보다도 네. 이제 파크앤라이드 스테이션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시티나 어느 쪽 어지간한 뭐 공항 같은 데도 이렇게 가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집에서 파크앤라이드까지 한 뭐 5분 내 거리다. 그러면 편안하게 가족들끼리 네네. 차를 타고 짐을 싣고 네네. 갈 수 있죠. 거기다가 무료니까, 무료 주차장이니까 차를 파킹해놓고 스테이션에서 이제 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 뭐 기차라든지 이용해서 원하는 곳까지 쉽게 갔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지하철, 네.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데는 네. 지하철역이 얼마만큼 집하고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들썩들썩거립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호주는 약간 그런 개념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브리즈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M1이라든지 좀, 또는 어떤 학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 예.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어쨌든 메트로 익스펜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매핑을 좀 보여드릴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한국처럼 역세권이 무조건 발달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부분은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뒤쪽에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제가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먼저 이제 시티 쪽에 가장 그 좀 복잡했던 부분이 이제 조지 스트리트, 뭐 애들레드 스트리트 이런 쪽에 보면 버스와 그죠? 일반 차량들이 좀 약간 많이 엉키면서 교통체증도 많이 심하고,
그 보행자들도 많이 불편했었어요. 이것들을 이제 다 지하로 싣는 과정이 진행이 됐고 일부는 지금 지하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애들레이드 스트리트 밑에 새로운 터널이 지금 내년 하반기 정도면 이제 완공이 될 건데 네네. 이게 길진 않아요. 한 3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그대로 이제 쐐기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 남쪽하고 북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버스 대중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돼서 애들레이드 스트리트 밑에 있는 터널 공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위로에서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들이 많이 등장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특히 이제 빅토리아 브릿지 같은 경우는 메트로 전용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조감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차들하고 버스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대중교통이 약간 느려지기도 하고 정체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메트로 전용 라인으로 바뀌고 그 옆에는 이제 보행자들만 통행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좋은 그 교통의 그 원활한 그런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쭉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거의 완공이 됐어요. 로치데일 쪽에 그 디포가 형성된 메트로 디포. 네네. 예, 말 그대로 이제 종착 그 집합소인데 디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버스 정류장? 네, 종점? 정류장인데 종점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전체 그 메트로의 차들이 모여서 충전도 됩니다. 야. 예, 메트로가 이번에 바뀐 메트로가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트램이야? 근데 위에 전선이 없어요. 바퀴가 달렸어요. 근데 전기로 움직이는, 예. 전기를 충전해서 이제 움직이는 3칸짜리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진 그 메트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도 뛰어나고 뭐 캐패시티도 높아서 이런 대중교통에 어떤 많은 큰 변화를 일으킬 것도 같고. 그럼 기존과 달리 위쪽에 어떤 전기 라인도 없을 테고 네. 밑에 레일도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네네. 확장성이 좋아요. 옛날에 뭐 레일이나 트램 같은 경우 레일이나 전선을 다 깔아야 되면 이게 확장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네. 이렇게 되면 이 메트로를 이용하면 일반 도로처럼 전용 라인만 쭉 깔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 건데 네네. 굉장히 다양한 확장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6분 고속 충전이에요. 이게 굉장히 용량이 클 텐데 이게 가능한가? 6분이면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긴 했구나 뭐 생각도 들지만 네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를 그 태양 그 솔라 패널을 다 깔아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뒤쪽에 제가 설명할 건데 네네. 지금 초기에는 여기는 18개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네네. 어제 뉴스에서 또 바뀌었어요. 22개로 늘어났어요. 22개 역을 더 증설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11개 환승 장소를 만들어서 거의 어지간하면 이제 이런 거 연상하시면 되죠. 서울에 좀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 지하철이 대단한 게 엄청나게 많은 그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지간하면 뭐 몇 호선에서 몇 호선으로 갈아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지하철을 한번 탑승을 하면 거의 서울에 있는 전 지역을 다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거만큼 수준 아니지만 브리즈번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2호선을 좀 많이 타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신림에서 사당까지 가면서 늘 약간 지옥철의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브리즈번으로서는 늘 시티 한번 나가려고 하면 차가 정체되어 있고 출퇴근길이 항상 밀리는데 차에 갇혀서 있는 그런 이제 좀 어려움들이 좀 해소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네네. 반대로 요즘에 그 브리즈번에 버스나 이제 기차를 타오면 너무 한가져서 이거 수지타산이 맞을까? 뭐 이런 수지타산 걱정까지 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제 좀 더 이용률이 높아지면 적정하게 네네.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된 것 중에 이제 네.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매핑도 좀 보여줬었는데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뒤에 제가 좀 띄워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확장 계획이 이제 북쪽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첨사이드까지 이제 확장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계획이 좀 더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돼서 칼산데인까지 더 확장을 시키는 2개역이 더 들어가는 거죠. 위쪽으로 북쪽으로 더 가는. 뭐 향후에는 좀 더 북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뭐 노스레이크는 물론 그 위쪽으로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죠. 기대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직통으로 이제
브리즈번 그 공항까지 직통으로 가는 걸 하나 만들겠다. DFO를 거쳐서 하나를 만들겠다는 게 또 추가가 됐고, 네네. 네, 기존에는 이제 조금 밑 쪽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클레이필드나 에스콧, 그 다음에 돈맨 이렇게 해서 이제 공항으로 빠지는 그거를 이제 확장한다고 했었는데 추가로 지금 이게 직통 라인 하나 만든다고 지금 확장이 된 거예요. 항상 전철밖에 이용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좀 옵션이 하나 더 생기니까 좋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차보다는 라이트 레일보다는 네네. 이게 훨씬 더 네네. 쾌적하고 뭐 경치도 보면서 쑥 갈 수 있으니까 네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 발표된 게 이제 사우스 쪽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로치데일에 대포가 생겼고 그 밑에 쪽으로 네네. 스프링우드까지 이제 확장을 한다고 나왔죠. 오, 네네네. 스프링우드가 네. 최근에 곽광받는 이유 그리고 데이지힐까지 데이지힐에서 스프링우드 스테이션까지 뭐 5분이면 가니까 네네. 거기도 이렇게 슬슬슬슬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이런 거에서 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네네.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쪽 동쪽으로 또 뻗쳐나갑니다. 동쪽으로 가는데 초기에는 캐런데일까지는 이제 익스텐션 한다고 좀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엊그저께 추가 발표에서는 어디까지 가면 카팔라바까지. 오, 네네. 네, 카팔라바까지 더 들어가겠다. 오. 왜 그러면 카팔라바에서 좀 거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엄청 밀려요. 마운트 그라바 카팔라바 로드가 메인인데 네네. 거기 밀리죠. 또 이제 카렌데일로 에만으로 들어가는 그쪽 도로도 엄청 밀리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거쪽까지 뚫려지면 네네. 일부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교통도 많이 획기적으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네네. 삶의 질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좀 부동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네네. 이 신규로 확장되는 지역에 지금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좀 꺼려하지만 이런 대중교통 메트로가 잘 설치가 되고 스테이션이 좀 요지에 잘 설치가 되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맞습니다. 환경이.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 참고로 드리는 정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미래를 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상상을 해보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이 원활해지고 이쪽 역세권 쪽으로 해서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이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는 어떤 추진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적인 예로 카팔라바 우리 한국 분들도 별로 살고 있지 않을 뿐더러 네네. 집을 좀 새로 살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할 때 추천할 때 카팔라바 추천하시는 분들 거의 없었어요. 네. 카팔라바를 찾으신 분도 별로 없었고 어디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개선하면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한 뭐 몇 년이 걸리겠죠. 물론 이 계획 자체는 인프라의 건설 계획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 해의 예산에 따라서 하지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갈 겁니다. 갈 거니까 지금 사실 좀 소외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이런 지역에 투자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스크를 또 감수를 하시는 분들이 네. 결국 투자에 또 성공을 하시기도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요즘에 또 이제 결국은 우리 부동산의 그 하우스 마켓의 디맨드를 좌우하는 게 결국은 이민의 어떤 이민자의 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뭐가 발표를 났다고 하던데요. 뭐 유학생에 대한 부분인데 그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 날짜로 이제 지난 회계년도 73% 증가한 이민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73%로 하면은 약 54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지금 내년에는 27만 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7만 명이면 뭐 거의 절반이네. 절반이죠. 반뚝이네요. 네, 네. 뭐 이거 학교 운영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학교 측이나 어떤 직업훈련소 같은 데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 시장 쪽으로 보면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나요? 이거를? 이미 그 졸업생 비자의 나이 제한수를 줄인 정책부터 시작해서 계속 학생 비자 또 이민에 대한 어떤 감소 정책을 피고 있는 이 정책에 맞서서 결국 렌탈 수요가 줄게 되겠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렌트비가 이제 천정부지로 쏟던 것이 감소하겠고 그 어떤 연쇄적으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만, 네. 특별히 이제 이 정부에서 이런 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자의 목적으로 호주에 오셔서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닌다는 학생 비자의 명목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솔직히 학교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네. 표현으로는 이제 거스트 할리지라고 해서 유령 학교라고 하는데 그런 데를 이제 없애겠다. 그런 어떤 행태를 이제 근절하겠다. 그러면 뭐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에 대한 부분은 큰 뭐 타격을 받지는 않겠네요. 네, 그런 쪽으로 맞습니다. 좀 걷어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이제 그런 유학생 이민 정책을 조금 바로잡겠다는 이제 취지로 보여지지만 결국 그 뒤에는 이제 현재 정말 너무나도 부동산을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올라가는 그 디맨드를 좀 잡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사실 들어오는 유입 인구의 이제 감소가 일어나겠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브리즈번이나 이 퀸즐랜드, 사우스 이스트 퀸즐랜드 이쪽 지역을 보면 선샤인 코스트, 브리즈번, 골드 코스트 이쪽 라인을 보면 사실 뭐 브리즈번 올림픽이라는 커다란 호재 안에서 맞습니다. 계속 유입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많은 인프라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할 거고 예. 기술 인력 뭐 이 국내에서 기술 인력이 올 수도 있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다 외부에서 이제 해외에서 맞습니다. 이민자 수로 좀 채워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민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제 공급에 대한 그 하우스 공급에 대한 그 용량은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에 뭐 몇 채 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디맨드는 그보다 항상 공급보다는 무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어떤 상승 트렌드는 뭐 이런 기울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 전문가들의 대부분 예측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뭐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브리즈번으로 또는 퀸즐랜드 쪽으로 이제 유입되어 있는 인구가 커지는 반면 그 대부분이 저번에 저희들 좌표로 보여드렸다시피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약 32,000 가구 정도가 빠진 것들이 거의 퀸즐랜드 쪽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타 지역 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금 스테디하게 가고 이제 조심스럽지만 브리즈번이나 어떤 이 골드코스트나 이 선샤인 코스트 쪽은 그래도 여전히 스테디하지만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부동산 시장도 보면 네. 뭐 연초보다는 조금 진정이 된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매물 뭐 이런 좋은 지역 가서 보면 핫해요. 맞습니다. 네, 치열하고 비딩 붙는 것도 보면 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그랬습니까? 부동산 구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위치. 예, 위치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위치. 또 그 다음은 뭐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위치.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결국은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어떤 지역, 사실 왜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해놓으면 그 위치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안에서 뭔가 개선시키는 건 가능해요. 네네. 근데 위치는 못 바꾸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네네. 그래서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역 선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뭐 물론 학군, 그 다음에 인프라, 뭐 어떤 생활 수준, 자연 환경 다 고려를 하겠지만 사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인프라들에 대한 부분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지금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가치가 너무 급상승하기 전에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시청하시는 모든 아버님들 또 구독자분들 늘 건강하시고 특별히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CJ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